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불과 2주 뒤면 진상조사 기한까지 만료되는데 유족들은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황지 기자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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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 사건 유족회 등 30여 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순 사건 희생자 신고 건수는 7,400여 건. 이 중 9.5%만이 최종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법정 조사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나머지 90%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역사교과서에 여순 사건이 왜곡된 데다 조사 기간까지 곧 만료되자 유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은폐 축소를 하고 의도적으로 했던 것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최대 요구한 것은 기간 연장입니다. 이들은 진상조사 기한 연장과 중립적인 작성기획단의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지금 유족들이 염원하는 것은 특별법 자체에 많은 수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현재 국회에는 조사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관련법이 발의돼 있으며 김문수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나 정부 등을 지속 방문의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여순 사건 실무위는 이번 주 980건을 추가로 중앙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많은 데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쌀값과 고수원 피해 보상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또 3,700억 원에 달하는 여수 엑스포 선투자금 회수 논란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부는 회의부로 잡아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농해수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질의를 해서 이번에 해결을 해낼 겁니다. 역시 농해수위에 소속된 문금주 의원은 정부의 쌀값 정책과 함께 수입 농산물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할당 관세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지금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정부의 말대로 농산물만 수입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계원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용률이 14%대에 그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욱더 그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소비가 저조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짚어보고요.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입장과 추진 계획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 문제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마지막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잘못된 교과서는 폐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자위 소속인 권양엽 의원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후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지금 작동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국가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대안 제시 중심의 국정감사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와 함께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특혜,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몇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대부분이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2종만이 여순 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 연표가 모두 포함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천 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과 전형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장학금 확대 등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웹툰 제작이 한창인 강의실입니다. 글로컬 대학 특화 분야인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 학전공은 이번 수시 실기 전형에서 12명 모집에 247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20.6대 1로 세부 전형별로 봤을 때 약학과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대학 전체 경쟁률은 4.35대 1, 지난해 3.82대 1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등이 이번 모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대학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러 성과들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대심리가 이번 수시 모집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전문대학도 본격적인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수험생 수가 줄면서 대외 환경이 갈수록 어렵지만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첫 학기 전액 장학 무료를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교내 장학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학생 모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외국 유학생 등 목표 집단을 잘게 나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1세부터 29세까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홍보들, 대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 대학은 수시 모집을 마치고 서류 심사와 면접 준비 등 전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문대학의 수시 모집은 1, 2차로 나눠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음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 과정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짙은 색깔의 SUV 한 대가 빨간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도로 위를 튕기며 질주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제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화물차에 부딪힌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안전전술 형체를 못 알아보죠. 차 조종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추궁하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과정을 촬영하면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운전자가 그걸 펴려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날도 이 유튜버는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첨단 유흥가에서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은 술을 마셨냐고 묻는 유튜버를 알아보고 이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이 유튜버가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 여부, 그리고 이번 사고와 유튜버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약과 등의 전통 간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눈까지 즐거워지는 K 디저트의 세계 서희령 기자가 소개합니다. 곱게 간 흰깨를 꿀로 반죽해 만든 깨다식. 치자와 비트, 새싹보리로 색을 내고 다시 그 위에 쌀가루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수놓은 들깨강정과 사군자를 올린 흑임자 다식도 화려함이 일품. 그중에서도 김영란 명인의 주특기는 지역 특산물 파프리카로 색을 낸 깨강정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깨에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말면 이렇게 오색 깨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강정용 깨는 일반 깨보다 윤기 나고 알이 커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낸 강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썰어내는 것도 명인의 비법. 딱 만져보면 알아요. 이거 썰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골든타임을 딱 맞춰서 제가 썰이니까 썰일 때 힘이 덜 들고 드시는 분은 단단하니 맛있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찾은 한 센터의 향토 음식반을 통해 숨은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 파프리카 김치, 파프리카 육포 등 특허까지 지닌 어엿한 향토 음식 연구가가 됐습니다. 예술인 거예요. 이거는 음식 이전의 예술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디피를 해서 접시에다 놓으면 제 자신이 황홀한 거예요. 2016년 남도 음식 경연대회 대상을 거쳐 새 출발 20년 만인 지난해 얻게 된 명인의 칭호. 이제 명인은 K디저트 전도사로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 수산물을 이용해 어묵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숭어를 이용해 만든 어묵이 추석부터 판매에 들어갔고 전복을 이용해 만든 어묵은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 대양산단에는 100억 원을 투자해 어묵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묵 제조 체험 등 관광 연계 상품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지자체가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흥 1,500여 헥타르, 순천 140여 헥타르에 도복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 응급 복구에 들어갔습니다.